LG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삼성마저 뛰어넘는다는 LG. 세계 배터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이미 385조 원을 돌파하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해 내년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즉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를 받는 국가가 곧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배터리 공급망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LG는 미국의 투자를 올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배터리 공장과 에너지 저장 장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에 있는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최대 규모죠. 여기에 더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장 투자와 더불어 협력사 및 하청업체들까지 합산하면 이 수십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LG에너지솔루션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이렇게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배터리 시장을 싹쓸이하며 보조금을 전부 받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 세부 조항을 강화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덜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LG가 이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한국 기업들을 뒤통수 칠 때 중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한국 기업 특별 대우가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 행보를 보이는 중국이 한국 기업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기업을 깜짝 방문하고 관현방송인 중국 중앙TV, CCTV는 잇따라 한국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CTV는 16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 램보를 통해 자국 최대 무역 박람회인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이 캔톤 페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소식을 전하며 한국 기업인 인터뷰를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를 한국 참가 업체로 인터뷰했는데 이 소식통에 따르면 CCTV는 이날 사전 약속 없이 이 캔톤 페어 한국관을 찾아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신원 램보는 지난 9일에도 광둥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하는 기획보도에서 현대차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관계자를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중국 정부가 기업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라거나 중국 경제의 전망이 밝다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짧은 화면, 인터뷰 하나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의미를 담는 중국 관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연이은 인터뷰 보도는 한국 기업의 우호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입장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일 광둥성 시찰 중 광저우의 LG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방문한 사실에서도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이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 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을 뒤통수 친 타이밍을 노려 중국은 미국처럼 뒤통수 치지 않겠다며 바이든이 제시한 보조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활동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며 중국이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한다. 미국도 깜짝 놀랄만한 어마무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사업을 진출할 경우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에는 14억 1200만 명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아봤자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중국 1인당 GDP는 2000년만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5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이 강력한 구매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즉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14억 명 중 5천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14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1년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8천만 대 정도인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전기차 시장도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900만 대 정도였는데 그 중에 무려 670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올해는 보조금이 사라지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9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은 벌써 30%를 돌파한 것입니다.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는데요.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현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비아디가 놀라운 속도로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제멘 신문에 9일 전했습니다. 비아디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9.2% 증가한 187.7만 대였으며 판매량은 208.6% 증가한 186만 3천 대였습니다. 이에 비아디는 무서운 속도로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아디는 장수성 창저우 공장에서 20만 대, 장시성 푸저우 공장 20만 대, 안우이성 허페이 1공장 15만 대, 산시성 시안 3공장 30만 대, 광둥성 선전 공장 35만 대, 후낭성 창사 공장 15만 대, 상둥성 진안 1공장 15만 대 등 7개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모두 160만 대의 생산 능력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에는 시안 4공장, 허난성 정저우 1공장 40만 대와 2공장, 허페이 2공장 15만 대, 광둥성 선웨이 공장 30만 대, 후베이성 상양 공장 30만 대, 진안 2공장 15만 대 등이 완공되어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7개 공장이 완공되는 것, 7개 공장 생산 능력 합계는 최소 130만 대 규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에만 3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되는 셈인데요. 올해 연말이면 비아디는 중국 내 10개 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며 연간 생산 능력은 400만 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인 전기차 생산량 확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차 배터리도 필요로 하죠. 전기차의 심장과도 같은 배터리가 부족하면 빈 깡통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시진핑은 한국 배터리 3사와 접촉해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무려 절반에다가 15년간 세금 면제 등의 엄청난 혜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이 다른 나라 기술들을 그대로 베껴 중국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중국이 감히 베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긴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중국의 배터리만 고집하다가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대규모 리콜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14억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진핑의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LG 공장을 방문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LG를 방문한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 글로벌 매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월 말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두 축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초청했고 이번엔 시 주석이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관영, 중국중앙TV, CCTV는 잇따라 한국 기업 관련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만 외치는 한국 정부 대신 기업들을 통해 한국을 움직이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깜짝 발표한 현대차. 미국의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뒤에 중국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아니나 다를까 깜짝 발표 후 중국에서의 현대차 판매량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경 현대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무려 6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현대차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현대차의 핵심인 더 뉴 아반떼 N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더 뉴 아반떼 N과 같은 현대차의 기술력이 집약된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공개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LG마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한국에 역으로 참교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